위클리 브리핑 투자 전략 시작합니다. 오늘은 이성훈 연구원, 최재원 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사실 오늘은 이제 월요일인데 지난주 금요일에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발언 이후에 뉴욕 증시에 폭락이 나와서 그걸 좀 걱정하려고 했거든요. 네. 근데 걱정할 거리를 트럼프 대통령이 만들었다가 알아서 좀 없애준 느낌이라. 그렇죠. 예. 뭐 추가 관세 얘기가 있었고 정상회담 취소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네.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다시? 일단 뭐 지난주 미국 증시 좀 리뷰를 해보자면은 네네. 지난주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목요일까지 아무래도 AI주를 중심으로 좀 완만한 상승세가 좀 유지가 되었었는데 이제 예. 말씀해주신 대로 금요일 이제 미국 무역 분쟁 우려가 재차 불거지면서 이제 급락세를 연출을 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본인 SNS에 이제 중국 히토류 통제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 11월 1일부터 이제 대중 관세를 100% 추가 부여할 것이다라고 밝혔고, 뭐 그 외에도 이제 핵심 소프트웨어에 대한 이제 대중 수출 통제를 시행할 것이라고 언급을 하면서 10월 말에 이제 에이펙 회의에서 시진핑 주석과 이제 만나지 않을 것이다라는 입장을 표명을 하면 사실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 미중 무역 분쟁 갈등이 좀 재점화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제 우려를 좀 점증시켰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최근 신고가 경신하면서 계속 이제 밸류에이션 부담 속에 어느 정도 노출이 되었잖아요. 이게 어느 정도 미국 증시의 조정의 명분으로 작용을 하였고, 이에 따라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최근 주도주 역할을 하였던 반도체 중심으로 좀 급락세를 연출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제 트럼프는 또 치킨이었나? 라는 게 또 나왔습니다. 중국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라. 나는 굉장히 시진핑 주석을 리스펙한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극존칭을 쓰면서 뭔가 시장을 좀 다시 이렇게 재정비하려는 듯한, 수습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네. 결국에는 뭐 매수 기회였던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결론적으로 사실 타코가 될 것이다라는 건 시장에서도 어느 정도 인식을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 이게 굉장히 빠르게 조금 이런 식으로 너무 영화적인 빨랐죠, 스탠스를 취한 게 조금 놀라웠던 건데, 사실 실제로 이렇게 고율 관세를 부과를 하면은 미국과 중국 간에도 이제 득보다는 실이 크기 때문에 그렇죠. 이러한 치킨 게임이 결국에는 어느 정도 이제 실질적으로 협상을 위한 수단이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 인식이 되어 있었고, 그래서 이제 미국의 그 추가 관세 부과 시점이 이제 11월 1일이고 중국의 이제 히토류 수출 제재 시행일도 이제 12월 1일로 설정된 것도 사실 어느 정도 이제 협상을 조금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라는 것으로 이제 많이 해석이 되었거든요. 네. 이제 이런 가운데 그 말씀해주신 것처럼 갑자기 이제 트럼프가 또 SNS 상으로 중국에 대해 이제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언급한 것도 결국 관련 노이즈가 증폭될 가능성을 굉장히 제한시키는 요인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타임라인을 길게 보면은 사실 미국이 이제 연말 소비 시즌을 앞두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뭐 실제로 이제 관세 부과를 하진 않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관세를 진짜 100% 추가적으로 부과를 하면은 결국 이게 물가 상승 압력으로 이어지고 지지율 측면에서 또 하락을 좀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실제로 현재로 이제 저조한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트럼프 입장에서도 이제 내년도 중간 선거 입장을 좀 감안을 한다면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정치적 부담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실 추가적으로 이러한 관세 관련 불확실성이 막 크게 증폭될 것이다라고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뭐 또 일각에서는 뭐 중국의 리액션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중국에서 이걸 또 이용하려고 들면 또 뭐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얘기도 하고 계시던데, 일단 뉴욕 증시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제 지수 선물도 좀 반등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 고려해 보면은 지금은 다시 그냥 매수 관점으로 대응하는 게 맞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은 올해 4월에 경험을 했던 것처럼 결국 이 노이즈는 저는 매수 기회다라고 보고 있기는 한데요. 네. 근데 어쨌든 그 타임라인을 좀 보면은 네. 그 시점이 일단 10월 말 에이펙 회의랑 그리고 11월 10일에 이제 예정이 되어 있는 미중 상호관세 유예 만료 기간 시점을 전후로 사실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 협상 국면으로 조금 전환이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전까지는 이러한 부분들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조금 노이즈가 나타날 수는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10월 중순 이제 이번 주부터 금융주를 시작으로
미국 증시도 그렇고 조금 실적 시즌에 진입을 하잖아요. 네네. 펀더멘털이나 이제 AI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조금 방향성이 바뀐 것은 없기 때문에 실적 시즌을 거치면서 뭐 트럼프나 이제 뭐 미중 관세 관련 이슈로 좀 조정을 받을 경우에는 그래서 분할로 담아보는 전략이 조금 적절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실적 얘기가 나와서 또 최재원 연구원께 실적과 관련된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요즘 실적 얘기하면 반도체, IT지 않습니까? 뭐 미국도 마찬가지로 빅테크 기업들의 강세가 좀 예상이 되는데 예상한 대로 좀 흘러갈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우선은 이제 3분기 실적 시즌 이제 개막을 이제 앞두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특히 이제 국내 기업들의 경우는 아까 짚어주신 것처럼 특히나 반도체 그리고 IT 업종을 중심으로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많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그런 배경을 좀 더 조성했던 그 좀 더 앞에는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여전히 실적 개선 탄력이 높다라는 점에 있습니다. 다만 이제 국내도 그렇지만 이제 글로벌 증시 전반적으로도 빅테크 이제 소수의 종목들을 제외한다고 하면 시장 전반의 실적 개선 모멘텀이 뛰어나냐라고 하면은 사실은 썩 그렇지는 않습니다. 뭐 경기가 좀 부진하다라는 우려들이 계속 이제 상존하고 미국은 예외적으로 뭐 경제 성장률 전망이 좀 더 개선되고 있지만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에 대해서는 뭐 실제 이제 경제 성장률 전망이 계속 탄력적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들이 이제 반대로 보면은 나머지 시장 전반 기업들의 그 실적 개선 탄력이 좀 부진할 수 있음을 이제 방증을 하기도 하고요. 결국에 소수 종목이 좀 쏠려 있는 이런 흐름 자체가 약간 이제 그 일부 종목으로만 그게 수혜가 될 수 있다라는 점은 좀 이제 부담이 되고는 있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까지 좀 그런 흐름이었고 이제 3분기 실적 시즌을 다시 한번 맞이함에 따라서 시장 컨센서스는 여전히 뭐 IT 그리고 테크 기업들을 중심으로 뭐 실적이 양호할 거다라고 이제 전망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지만 이제 그 안에서도 실적 발표를 통해서 시장 기대를 상회하거나 이제 하회하거나에 따라서 종목별로 좀 차별화되는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좀 이제 분기나 연간 단위로 나눠서 좀 특징적인 점을 이제 살펴보면은 특히 이제 국내 증시의 경우에는 3분기보다는 4분기의 실적 전망치가 더 빠르게 올라가고 있고 여전히 뭐 3, 4분기 이제 2개 분기 남은 시점이라서 올해보다는 내년도에 대한 이익 전망이 더 빠르게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걸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은 뭐 아직까지 시장이 좀 상존하고 있는 관세와 관련된 이제 노이즈들이 남아 있고 최근에도 다시 한번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짧은 시점 이제 3분기에 대해서는 실적이 좀 빠르게 좀 개선되기보다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불확실성을 좀 남겨둔 상황으로 판단이 되고 이제 그게 점차적으로 해소가 되는 4분기 또는 내년으로 넘어감에 따라서 뭐 좀 더 실적 개선 탄력이 이제 확실하게 차별화되는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뭐 지금 다들 그래서 이제 반도체 쪽이나 이런 쪽을 많이 담고 계실 텐데 이쪽이 많이 반영했을 수도 있잖아요. 지금 주가가. 그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최근에 특히 국내 증시는 이제 반도체 그 업종들의 단기 이제 상승 속도가 네. 좀 많이 빨랐다 보니까 이제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들이 계속 좀 나오고도 있는 상황이고 좀 더 넓게 보면은 빅국의 이제 빅테크 종목들에 대한 밸류에이션에 대한 우려가 계속 이제 뭐 그 서로 갑론을박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제 AI의 구조적인 성장세를 감안하면은 아직은 이거는 뭐 상승의 초반이다, 초기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고 반대에서는 역사적인 밸류에이션 수준으로 본다면 이게 좀 과열에 대한 우려들이 있어서 뭐 AI 버블 이제 금방 터진다 이런 의견들이 계속 충돌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수시로 발생하는 이벤트에 따라서 어느 쪽이 좀 이제 가능성이 높아지는지 아닌지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다만 이제 역사적인 그 밸류에이션 그 수준으로 봤을 때 이제 지금까지 이제 가치주에 비해서 성장주는 역사적인 상단에 비해서는 아직까지는 이제 역사적 밸류에이션의 상승 여력이 좀 남아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아직까지 계속 좀 이제 AI를 중심으로 한 구조적인 성장세가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중반이다라고 좀 생각을 한다면 아직까지 좀 더 이제 빅테크 또는 기술주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고요. 더군다나 시중 유동성이 국내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증시 전반적으로도 유동성이 좀 풍부해지고 있는 최근의 상황들은 저희가 돌이켜 봤을 때 최근 한 5년 정도는 이제 뭐 저평가된 종목들을 중심으로 접근한다라는 전략 또는 좀 그 반대에 있는 이제 성장성 계속 올라갈 수 있는 성장주에 집중적으로 투자한다라는 전략으로 나누어 봤을 때 이제 밸류에이션에 입각한 전략보다는 좀 더 성장성이 올라가는 그런 이제 종목들을 좀 접근하는
그런 전략들이 좀 더 좋은 성과를 보여왔거든요. 물론 이제 굉장히 긴 시계열로 본다라고 하면은 결국에 뭐 주가가 좀 평균 회귀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밸류에이션도 무시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좀 단기적으로 접근하는 과정에서는 이제 실적 성장성이 더 올라갈 수 있는 저희 시장 기대를 이제 부합할 수 있는 그런 성장 종목들을 중심으로 좀 보는 게 유효하지 않나 이제 그런 관점에서 아직까지 뭐 기술주를 중심으로 한 버블이 좀 터진다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는 거는 좀 실익이 그렇게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물론 지금 그래서 다들 기술주에 좀 집중을 하고 계실 것 같기는 한데 혹시 그래도 뭐 완전 올인을 할 수는 또 없잖아요. 그래서 혹시 여기에 좀 보탬이 될 수 있고 도움이 될 수 있는 다른 업종은 뭐가 있을까요? 네, 그래서 일단 이제 국내 증시를 보면은 앞서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반도체 업종을 비롯해서 좀 IT 하드웨어나 디스플레이 같은 이제 IT 업종군들의 실적 개선 탄력이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번 3분기에 저희가 실적 발표를 실제로 확인하게 되면은 이런 IT 업종군을 중심으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는 모습들이 좀 더 많이 연출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근데 이런 이제 IT 업종을 제외한다라고 하면은 저희가 지금까지 상반기부터 쭉 봐왔던 것처럼 이제 국내 증시가 워낙에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보니까 이제 그에 따른 이제 거래량의 수혜를 볼 수 있는 증권 업종도 최근에 실적 개선 모멘텀이 좀 이제 두드러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제 그 외에는 저희 관세에 대한 얘기들이 아직도 좀 해소가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최근에 다시 한번 좀 그 노이즈가 생성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좀 해지가 될 수 있는 조선이나 방산 같은 업종들, 기계 관련된 업종들도 실적 모멘텀도 있고 상대적으로 다른 이제 주력 수출 업종들에 비해서 이제 관세에 대한 타격이 좀 더 짙게 집중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업종들도 같이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다시 조선 방산을 또 돌아볼 때가 된 것 같기도 하네요. 자, 그러면 이제 이성훈 연구원께 다시 돌아가서 뭐 지금은 낙폭을 많이 줄이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한 2% 가까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가. 이번 주에는 조금 조정을 염두에 둬야 되는 걸까요? 일단 이번 주보다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난주 금요일 미증시 폭락이라든지 아무래도 또 반도체 중심으로 워낙 폭락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반영을 하면서 장 초반에는 어느 정도 하락이 조금 예견이 되었었고요. 뭐 피할 수 없죠. 그렇죠. 근데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또 이제 SNS에 올린 것처럼 이러한 것들 좀 감안을 하면은 사실 장 후반부 갈수록 낙폭을 좀 회복하는 흐름을 오늘은 볼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주간 단위로 본다라고 하면은 사실 최근에 이제 외국인 자금 유입이 이제 집중되었던 게 결국 앞서 말씀을 해주셨던 반도체 업종이었기 때문에 결국 이번 주도 반도체 업종의 주가 흐름이 결국 국내 증시의 주가 방향성을 결정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 업황 자체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유효가 되고 있고 애널리스트들의 이제 실적 전망치가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IT 중심으로 계속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운데 이제 내일 삼성전자 잠적 실적 발표가 이제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반도체와 이제 삼성전자 잠정 실적 관점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국내 증시의 좀 메인 이벤트가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뭐 여기까지는 저희가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라서 조금 다른 얘기 하나 해보면 환율이 최근에 1,420원 넘게 올랐어요. 요거 가지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던데 전망이라든지 국내 증시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실 이번에 원달러 환율이 조금 1,420원대까지 올라온 게 뭐 일본 총리 선출이 되면서 엔화가 약세가 되었고 그리고 이제 미중 무역 갈등이라든지 뭐 셧다운 관련된 부분들이 달러 강세를 촉발을 한 가운데 이제 또 한미 관세 협상 불안이 좀 지속이 되면서 이게 원화 약세까지 중첩이 되면서 조금 올라왔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당분간 이러한 이슈들이 뭐 빠르게 해결되기는 힘들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원달러 환율 레벨은 1,400원대 이상에서 조금 머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는 게 결국 외국인 자금 이탈 그리고 이에 따라 코스피 주가 하락으로 연결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사실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다만 과거 이제 뭐 위기 시절처럼 원달러 환율의 이제 상승이 그 국내 이제 경제의 뭐 펀더멘털 약화에 기인한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최근에 이제 원달러 환율 상승은 어느 정도 서학개미들이 이제 미국 증시로 이제 가는 것, 미국 주식 투자 급증이라든지 아니면 국내 대기업들의 이제 있죠. 현지 뭐 투자 증가와 같은 이제 구조적인 달러 환전 수요도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현재 레벨대를 벗어나고 뭐 1,400원대 레벨 후반까지 가지 않는 이상은 현재 레벨대에서는 국내 증시에 미치는 영향력은 조금 미미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예, 환율이 이제 1,400원 넘어가는 게 그냥 뉴노멀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뭐 최근에 단기 급등은 조금 이게 뭐지 싶으실 수도 있는데 뭐 이것 또한 좀 안정되겠지. 좀만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 이벤트는 또 어떤 이벤트를 좀 챙겨봐야 될까요? 네, 사실 원래 이번 주 가장 메인 이벤트는 CPI나 이제 물가 지표가 될 예정이었는데요. 근데 이제 그게 요즘 뭐 미국이 문을 닫아가지고 그쵸, 이제 셧다운으로 인해 이제 발표가 되지 않을 예정이고요. 네. CPI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필수 발표 이제 항목이기 때문에 현재 이제 24일로 조금 지연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고, 그 외에는 사실 이제 연준 위원들의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을 비롯한 연준 위원들의 발언이라든지 아니면 실적 관점에서는 이제 금융주나 ASML, 뭐 TSMC와 같은 이제 실적 이벤트에 조금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다시 연준 위원들의 발언과 그리고 또 이제 실적 시즌과 뭐 물가 지표는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안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펀더멘털로 다시 돌아가는 한 주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관세와 관련된 노이즈는 주 초반에 조금씩 이제 완화되기를 기대하면서 다시 근본 본질로 돌아가는 한 주가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두 분과 함께한 시간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